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자 한진입니다. 자, 제 양 옆으로는요. 자, 신속대응 부단장으로 계시는 박관천 부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자문 도와주실 이현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하는 스테인당 이현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네. 그 김문수 후보 플래카드가 동네에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진짜 김문수. 진... 알고 보니 예. 진짜 김문수. 알고 보니 진짜 김문수라고 플래카드를 바꿨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구호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를 공부하고 나서 예. 그래서 요거를 알고 보니 진짜 나쁜 사람 김문수. 아마 이 방송 보시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딱 적절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치인이 두 가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두 첫째는 가지요. 뭐냐면은 그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예. 안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하는까지는 이해합니다. 예. 제가 또 정치인 조사를 예. 워낙 많이 해봤거든요. 예. 제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는 걸 이해를 하는데 네.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정치인이라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신뢰를 얻는 직업인데 이 직업이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죄를 남한테 덮어씌우는 거. 그러면서 나는 빠져나가가지고 내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거. 예. 저는 그 두 개는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마 그 두 가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 새빨간 거짓말들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행위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워낙 많은 부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신속대응단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세 가지의 정말 이 심각한 사안들을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뭐냐면 2011년 12월이었죠. 그 당시 김문수 후보의 실체를 알려줬던 사건, 이른바 김문순대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경찰청 예. 진술수사대장을 했는데 저는 단순 갑질 사건을 알았어요. 근데 네네. 갑질을 해도 저걸 왜 했을까? 저걸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뭘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요번에 이걸 보니까 왜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모 기업의 최모 부회장의 병실에 그 당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119에 전화를 했던 것이 소방관 갑질로 이어졌던 사건, 그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죠. 이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예. 공무원도 그렇고 보면은 자기가 뭐 요번에 어느 판사처럼 룸사롱에서 술값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정치 자금을 주는 사람이라든가 예.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 위신을 한번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지도자라면은 그걸 갖다가 억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본인은 이제 내가 내 정도면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아이고 하느님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이 보니까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제가 그 계급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비간부 공무원이었어요. 나는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니까 아니 뭐 저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은 또 정말 위신을 한번 세우려고 허풍이죠. 어깨에 힘을 한번 줘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을 당하니까 그렇죠. 막 화를 낸 거예요. 예전에 그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쓴 침팬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침팬치가 이제 한 번씩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 등장할 때 딱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양옆에 옛날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어떤 대통령이요? 양옆에 딱 밥 먹으러 갈 때도 둘이 딱 이 보디가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어깨를 흔들어요.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좀 쳐다보는 거죠. 도리도리. 이게 뭐냐면은 도리도리를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예. 이게 두 가지 심리예요. 하나는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주변을 살피면서 이거 다 내 영역이야. 마치 동물이 그러잖아요. 자기 그 배설을 하면서 영역 표시하는. 예, 여기다 저기서 나무에다 막 뿌리잖아요. 이 도리도리도 그 비슷한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거 갖다 우리가 침팬치 정치라고 침팬치가 딱 이렇게 오면은 바로 안 앉아요. 둘러봐요. 예전에 왜 그거 혹시 변호사님 그거 보였습니까? 군 그 스타들 있잖아요. 특히 투스타 이상 되고 사장 이상을 되면은 딱 이제
받도록 조금 다 격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격리를 이렇게 받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둘러봐요 이렇게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은 그 동물의 속성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자기 영역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또 몰랐네요. 재밌죠 심리학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도 그 당시 이제 도지사 시절에 예. 자신의 영역이 여기까지 미친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그 과시하고 욕구가 싶었죠. 있었던 거네요. 예. 내가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딱 그런 거예요.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상대방이 예?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뭐 근무증 이상 없습니다. 누구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때부터 이제 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성을 잊어버려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갑질이 시작됐던 배경에 왜 최모 부회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가, 이 병신을 왜 찾아갔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뭐냐면은 이 D 기업이 예, D 기업이라고 임모 회장이죠. 예, 예, 임모 부회장인데 예. 이 회장이 임모 회장이에요. 예, 아, 임모 회장이고. 예, 임모 회장이고 실제로 이 병원에 입은 사람은 최모 부회장. 부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재무나 이런 걸 있으면 담당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다 이 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실 찾아간 거죠. 안 그러면 도지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 그 병실까지 그렇게 합니까? 예. 저는 차라리 홀로 사는 가정 이런 데는 가야지. 그러면 선행을 받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내가 뭐 병원 옮겨주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뭐 그거 차 필요 없어. 내가 도지사야. 내가 누구야? 예. 내가 김문수 도지사야 하면서 이제 바로 119 차를 불러주려고 그랬죠. 그럼 그냥 그 누구 참모도 있잖아요. 예. 거기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왜 119를 눌렀겠습니까? 나는 개인 핸드폰 안 써. 예. 119, 112 이거 누르면 바로 연결되면 나 도지사야. 그럼 모든 게 만사 도통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착지 허풍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도지사를 몰라보고 안 먹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모 부회장의 예. 병실을 찾아가면서 발생됐던 이 갑질 사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한 불법 쪼개기 후원과 관련돼서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다. 그게 라는 것이죠. D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죠. 하지만 1년에 한도가 그 500만 원 아닙니까? 예.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거는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일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 스스로도 가족하고 누구한테 해갖고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예. 임모 회장도. 이건 재판 기록에 나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총 이래가지고 4,500만 원을 후원했고 또 임직원들이 3,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나와요. 예. 쪼개기 해갖고.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거는요. 이걸 이제 어떤 한 직원은 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소위 기업에 있으면 배당을 주거든요. 예. 야, 넌 3명목, 너는 4명목 배당을 주니까 예. 친구 이름까지 빌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에 딱 가니까 친구 나 이름 빌린 적 없는데 예. 어떻게 된 거야?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야?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벌금 판결 다 전부 다 빨간 도장 하나씩 빵빵 박았죠. 그런데 본인은 뭐로 빠져나왔냐면은 예.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D 기업 전혀 몰라. 그래서 예.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특히 이 관련 있는 기업의 임모 회장을 난 전혀 모른다라고 예. 딱 잡아댔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감옥 동기, 선배, 뭐 스승 이렇게 막 칭송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요 범죄 사실 들키기 전에 예. 전에 어떻게 했냐면 본인 한 말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다급하니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2008년도에 예. 경기 포털 뉴스라고 있어요. 경기 뉴스 포털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임모 그 회장을 가리켜가지고 감옥 동기고 선배고 스승이고 이분이 한 게 있으면 도의사는 그냥 저는 지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모 회장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 지원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원처로 뭐 후원금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예, 합법적인 예, 형식을 빌린 경제적 지원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또 가면 한번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계속 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은 공짜라도 계속되는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띄워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딱 그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했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그런데요. 솔직히 이 정도 받았으면요. 얼마냐면은 1,000만 원, 5,500만 원, 3,000만 원 하면은 8,500만 원이잖아요. 예. 이때 2000년도 10년도 여기에 8,5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아, 아이고 뭐 굉장히 큰 돈이죠. 저는 아니, 지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3천만 원 넘으면 그러니까요. 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형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니 850만 원을 줘도 기억을 예, 할 건데 예. 아마 그거 보면 지기현 판사가 800만 원이 아래 금액으로 누가 결제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예. 지금 경기 뉴스 포털이 예. 그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뉴스 포털입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있어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출력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김문수 지사 외길 28년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예. 해가지고 김문수 지사와 그 임모 회장 관계를 이렇게 쭉 그 기사로 써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함께 수감 생활을 했을 만큼 뭐 각별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서울대 선후배 사이 예. 상대 예. 서울대 상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며 스승이다 학생운동 동지로 지금 제가 있기까지 저를 주도해 주신 분이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튼 도지사는커녕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임 대표의 부인한테도 인사를 올리면서 공장을 시작할 당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시던 형수님 모습이 새록새록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행사, 그 회사 행사에 찾아가가지고 예. 말을 했던 내용을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3일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임모 회장과는 젊은 시절 면식 있는 사람이다. 면식 있는 사이다. 면식만 있다. 예. 예. 면식만으로 나는 해결될 수 당시 없는. 그 뭐 후원금 기부한 것은 전혀 모른다. 예.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다면은 예. 면식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8,500만 원을 후원한 후원금 기부자들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참 아이러니하게 돈 받은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은 싹 빠져나가고 예. 경제적 이익을 준 사람은 전부 다 줄줄이 벌금을 내거든요.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명의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벌금이 또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명의 볼 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중간에 이제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만큼 그렇게 들었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정치 그쵸.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정치를 하기도 어려운 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해명 과정에서 나온 문제 또한 법적 처벌 같은 건 그렇죠. 없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예. 뭐 그렇죠. 본인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예. 공표죄가 그렇죠. 예.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뭐 이렇게 중대한 위법 어떻게 행위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예. 근데 뭐 대형 그렇군요. 로펌을 갖다가 옆에 끼고 들어가면요. 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기소 가로 열고 닫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아, 예.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너무 구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라서. 그 사건 기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검사님 예. 그게 왜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일단 돈을 받았는데 본인은 예.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럼 본인은 머리를 갖다 열어봐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요.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도 의지 있는 거네요. 문제예요. 아니 그래 놓고는 누구는 어떻게 텁니까? 네, 저는 지금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예. 뭐 얼마 전에 우리 김영애 씨가 10만 원인가 예. 해가지고 150만 원 하고 예. 그게요. 아마 앞으로 그 양반 절대 식당 가서 밥 안 먹을 겁니다. 왜냐? 그 법정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카메라가 얼마나 언론이 또 사람을 갖다 짓밟아 놓았습니까? 예. 그 10만 원 밥 토해내고 싶을 겁니다, 정말. 그래, 수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사도 예. 우리가 딱 보고 이건 처벌에 실력이 있다 하는 걸 수사를 해야지. 이게 무슨, 검사 출신 대통령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검사를 갖다가 자기 집 하이운들 부르시지 그렇게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 하면 검찰 너무 욕하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충분히 욕할 만한 문제가 있다. 친윤 검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형수 검사라는 말도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대충요. 잘 감잡히시죠? 예. 좀 문제가 이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좀 방송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짜증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하는 게 문수. 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불법성도 불법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이 지금 문제는 게 결국 정치적 예, 어떤 예.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유권자의 예.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중대하게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유권자 입장에서의 판단 뭐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 이분이 자기가 예.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모른다, 아니다, 기억 안 난다 하면 다 넘어가는 줄 아는데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전 지구가 글로벌로 일로 연결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걸로 그렇죠. 해가지고요. 예, 예, 예. 이거 금방금방 드러나고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런 몇 개만 쳐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 기전자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니어도 지금 또 발표된 또 다른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와 KD 운송그룹 간의 또 수상한 관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죠.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KD 운송그룹이라니까 예. 어딘지 잘 모르는데 실은 여러분이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네네. 저도 그 많이- 부분 거의 다 예. 그거예요. 많이 타고 다닙니다. 예, KD. 우리가 말하는 뭐 9,000 몇백 번, 3,000 몇백 번, 예, 예. 1,000번 단위로 들어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다 그거예요. 근데 이 버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실은 그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예.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예. 노선 지정, 노선 폐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 우리 뭐 띵 누르면은 저 환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돈은 다 받아가요. 그리고 뭐냐면은 최저 금액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참 제가 예전에 저 이제 고속도로 한번 감사를 할 때 봤거든요. 민자고속도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민간이 자본을 땄지 않습니까? 뭐 대전 천안고속도로가 천안 논산고속도로가 대부분 제가 그때 거기 감사를 나갔는데 국가에서 최저 보장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면은 이 톨게이트비는 몇 년간 너희가 받아가지고 너희가 닦아놓은 금액을 빼고 예. 몇 년 후에는 국가에 낸다. 네네.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년간 운용한다 그러는데 그럼 10년간 내가 들인 돈보다 많이 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저 금액을 확정을 해줘요. 이 고속도로를 닦아두면은 이거는 최저 얼마가 나올 거야. 근데 그 금액이면 안 된다. 예. 그러면 그건 내가 국민한테 뺏어서 줄게. 세금으로 줄게. 그래서 최저 금액 책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버스도 이제 노선을 어떻게 하냐면 노선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노선이 잘 되는 곳은 서로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 노선이 안 되는 곳은 폐지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하면서 최저 금액을 맞춰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작게 살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혜택은 공평하게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걸 줍니다. 예. 보조금이라는 걸 주는데 누구든지 로얄 노선을 갖고 싶어 하죠. 어느 기업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년 100억대 이상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그룹에. 근데 여기가 왜 이제 그 확장을 많이 했냐면은 몸집을 분리한 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는 여기 큰 그 회사가 있는데 군수 회사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수 회사에서는 안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 욕을 하죠. 아, 이거 우리 경기도 우리가 이건 못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맞춰줘도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거 노선을 폐지해야 되겠으면 하면 안 돼. 너희 그럼 로얄 노선 가지고 있잖아. 너희 네. 회사는 없어야 돼. 너희 안 돼. 그럽니다. 그런데 허덕허덕 하다가 이 K모 그룹에 딱 이제 인수합병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로 인수합병 됐으니까 노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은근히 노선 폐지가 아니고 노선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싹 이합 집산을 시켜버립니다. 아. 또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가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가능해. 네. 이게 무슨 녹피의 가루활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주면은 이 회사는 덩치가 계속 커집니다. 이제. 그러면은 솔직히 후원금도 많이 가져가죠.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신용도 높으니까 각종 금융혜택도 많고 엄청난 혜택을 보게 돼요. 예. 그 그룹 대표적인 그룹이 KD 그룹인데 이 그룹은 지금 공항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예, 다 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뭐 온데 보니까 전부 다 버스 탈 때 보면은 뭐 K모 붙어 있길래 예, 보니까 저도 뭐 경기도 사는데 아무튼 예, 많이 보셨죠? 예. 다 뭐 KD죠. 광역 버스는 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그룹에서도 이런 쪼개기 후원금 문제가 있었죠. 예. 좋습니다. 쪼개기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쪼개기 그거 후원금은 누구나 다 받아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한 정치인 보고 정치인은 뭐라 그러니까 야 너는 안 그러니?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런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상
원래 이 쪼개기를 하는 이유가 뭐 제3자 대납 이런 게 예. 사실은 정치자금법상 1인이 연 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잠탈하려고 쪼개기로 예. 뭐 여러 사람에게 예. 그리고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개기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46조에 의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을 받고 이게 이제 금고 이상 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동안 5년이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예. 좀 뭐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관례가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주셨던 게 결국 이 KD 운송그룹이 몸집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 말씀 주셨던 뭐 노선 독점이라든가 불법 증설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편의를 봐줬다라는 그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예. 있죠.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이게 저 2006년부터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뭐 돈이 뭐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있잖아요. 이 K 운송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됩니다. 아. 법원 판결을 보면요. 예. 5개 계열사 2,998명이 동원이 돼요. 와, 그런데 아니 그럼 얼마를 받은 겁니까? 3억 세상에나. 정도인데 예. 근데 뭐냐면은 회사 10만 원씩 받았고. 예, 회사 후원을 예. 내기 위해서 급여를 또 가불까지 해주니까 급여 가불까지 해서 예. 우리 법원에서 볼 때는 예. 이거는 악질적이다 해가지고 그 직원들 전부 다 관련된 사람은 뭐 다 몇백만 원씩 그걸 벌금형을 받아요. 예. 근데 본인은 또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또? 몰랐는데 몰랐다. 그러니까 검찰도 몰랐던 거 맞지 그래요. 아, 근데 몰랐다 그러면 몰랐구나 이렇게 예. 인정을 해준 거네요. 이걸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예. KD 운송그룹을 좀 이렇게 뭔가 편의를 봐줄 만한 여러 어떤 특징되는 의혹들, 그러니까 사건들이 여러 건이 또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1년 11월에 민경선 전 도의원이 뭐라냐면은 예. 도정 질문을 해요. 예예 도정생 아니 KD 운송그룹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지사님 경기도에서 노선 신설 폐선을 마음대로 합니까? 이거는 뭐 저 불법 노선 증설됐고 폐선도 있고 했는데 이거 좀 확인해보고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내 도의사니까 확인해보고 내가 제재 가할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떡하냐면은 2007년도에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요. 예. 뭐가 있냐면 이 K그룹에 예. KD 운송사업그룹에 사원 가족 행사가 열려요. 야, 이 저거 참석하고. 여기에 갔구나 또. 경기지사님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예. 여기를 가요. 아니 변호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기업 경기도에 행사에. 예. 경기도에 회사가 큰 게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런 거 갈 수 있어요. 뭐 운송업자 총연합회 무슨 예. 회의 예. 이것도 솔직히 잘 못 갑니다. 어떤 데는. 그런데 아니 개인이 기업이 하는 예. 사기업들의 그 직원들 가족 친목 행사에 예. 도지사가 갑니다. 경기도가 또 이렇게 지휘 감독하는 이런 회사. 예, 네. 그것도 지휘 감독하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또 웃긴 거는 이 그룹의 회장 있잖아요. 서명희 회장이라고 있어요. 예. 경기도의 지휘 감독을 받고 1년에 100억 이상의 토비를 지원받는 회사인데 네. 이 회장이 경기도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기업 직원 상대로 또 교양 강좌를 합니다. 아, 아 지금 저렇게 나오네요 사진 자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거예요. 딱 한마디로 야, 나 너희 도의사하고 이런 관계니까 공무원들한테 신호를 예, 주는 거죠. 까불지 마. 알았지? 그리고 너희 도의사 그때 우리 저 회사 그거 할 때도 왔잖아.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좀 영역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다 만들어줬던 거네요.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아 저러면 누가 사업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예. 누구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 한문수 그다음에 한덕수 김문수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기자분은 뭐 한문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문수. 네, 그러는데 저는 이분이 이분 그 뭐고 김문수 성씨가 홍씨가 아닌가 싶어요. 아, 예. 아버지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홍길동이는 저 아버지가 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 홍길동이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안 부른 건데 이 사람은 불리하기만 하면은
그냥 면식만 있는 사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 또 검찰에서 믿어주고. 네, 믿어주고 그러세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찐윤이 아니고 찐홍이죠. 아 그렇죠. 말씀하신 저 홍문수도 되고 한문수도 되고 심지어 여기 지금 뭐 허명희 회장하고는 뭐 허문수. 그러니까 지금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몇 사람인 겁니까 도대체? 이 정도면은 그냥 단순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면식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찐친. 그걸 더 그렇죠, 넘어서 거의 그렇죠. 뭐 가족의 우애까지도 예. 느껴지는 그런 느낌까지 오네요. 그런데 이분이요. 참 나는 웃긴 게 노동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죠. 뭐 유명한 노동운동가 있죠. 노동운동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엊그제 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 빵 만드는 공장에서 예, 예. 그 여성 근로자 한 명이 그 돌아가는 컨베이트 기계에 예, 예. 기사 봤습니다. 예, 해가지고 예, 예. 나는 끔찍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목숨을 잃을 정도면은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됐겠어요, 인간으로서요. 예. 네. 그러면 맞죠. 노동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했던 노동운동 지도자잖아요. 그럼 예. 그 아픔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 친기업 지도자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회장 구속시킨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변했죠. 왜냐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근로자가 3명이 죽었어요. 예. 22년부터 해갖고 22년, 23년, 올해 25년. 그것도 뭐 다 기계에 낑겨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어떤 게 대대적으로 나왔냐면은 그 회장은 전혀 처벌 안 받았다. 회장이 78%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이건 1인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거의. 그런데 그 회장을 처벌 안 받았다 해가지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비평을 했어요. 예. 그러다 또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광화문에 있는 로펌이 김현장. 예, 예. 거기가 다 사건을 예. 처리했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 이제 우리 그 의원분 한 분이 가셨고 우리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인데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바꿔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우리 또 김문수 후보가 하시는 말씀이 난 차라리 우리 후보가 그렇게 하겠으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노동운동 안 하셨잖아요, 이 양반은요. 그 이해라도 가겠는데 이 노동운동 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뭐 위에 회장 구속시킨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번에도 이렇게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그 예, 말씀을 예. 좀 나눴는데 그래서 극좌에서 극우로 간 사람이 김문수 후보죠. 그러니까 저는- 극좌가 극우로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더 극우스러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저는 극자가 아니고요. 예. 가자에서 극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가짜에서 가짜로. 예, 과자 자파의 그럼 변함이 없는데 진보에서 변함이 없어요. 이래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공직자로서의 윤리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다 넘어서 애초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안 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 좀 다음으로 이어서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쪼개기 예, 원하고 그 관련해서- 노선 변경 관련해서 제가 법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좀 네. 추가로 예, 예,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연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노선 뭐 증설이라든가 서로의 뭐 선정해 주는 거 폐지하는 거 이러한 이제 사실은 도지사의 업무와 밀접 관련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뇌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천만 원 이상이면 받은 돈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상 실제로 1억 원 이상이 되면 뇌물 예. 액수가 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말씀하신 KD 그 사건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죄 이런 것들이 다 문제될 수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가짜뉴스 대응단 차원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금 계속 주목하면서 문제를 좀 짚어보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신속 대응단 차원에서도 예. 앞으로 좀 추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특히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나왔던 이 발언들 또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된 발언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과거 그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그
그 재임하던 그 과정에서 빚을 뭐 늘렸다라든지 또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채무를 또 많은 부분에서 또 탕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네. 거짓말들이 계속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사조 빅덤이에요. 채무 증가액이 저 뭐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오히려 더 감소됐고요. 예. 그다음에 채무 증가액 그리 안 되고 본인 채무 증가액 더 많아요. 자, 이게 그렇죠. 우리가 딱 그래서 이거는 공시된 자료입니다. 아, 2006년도부터 2023년도 경기도 그 기준 채무 현황을 딱 뽑아왔어요. 이렇게요. 예. 저희 예. 띄워주세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딱 예. 남습니다. 아니 저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그러니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번 머릿속에는요 뭐냐면은 그냥 막 저지르고 옛날에 그 자기가 예.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할 때 모든 네. 근로자들 많이 속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게 예, 본 모습이라면은 많이 속아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SNS도 발달 안 됐고 정보가 이 옛날 탄압하려면 뭡니까? 딱 두 가지 하죠. 통제를 하고 검열을 하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자료가 많이 공개 안 됐어요. 지금은 들어가 보면요, 다 정말 나오죠. 우리나라는요, 예. 자료 공개하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 딱 돼 있잖아요. 예. 취임 때, 퇴임 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취임 때, 퇴임 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재명 후보 취임 때 약간 김문수 후보 때보다는 숫자적으로 빚은 조금 채무는 더 있었어요. 예. 근데 저걸 숫자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경제상이 극도로 나쁠 때예요. 그렇죠. 2018년, 예. 21년 때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6년도부터 2014년도 저기는 뭐고 저 채무가 저 경제상이 그렇게 나쁠 때가 아니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 그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저걸 갖다가 단순 비교만 해도 그냥 좀 야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라고 할 판인데 뭐 그까지는 선거판이고 선거식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한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낙선 목적 의사실 공표죄죠. 예. 그렇죠. 선거법상. 그래서 아무리 다급해도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뭐 지금 저지르고 보는 거 예, 아닙니까? 일단 그냥. 막 던지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김문수 됩니다.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빚더미 이런 거는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는 점을 말씀 주신 거고 플러스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빚이 늘었다라는 네. 것이 아주 명확하게 데이터가 모두 남겨져 있다라는 데이터가 것이죠. 나와요. 아, 예. 어떻게 숫자가 거짓말합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거짓말 유세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ASML 예. 반도체 연구소를 유치를 본인이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허무맹랑한 소리죠. 본인이 그 2006년도 7월 1일 날 취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1996년도 거를 갔다가 2006년도 거를 써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걸 갖다가 이게 1996년도에 한국에 진출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유치한 게 뭘 유치했다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에 이제 대규모 연구소가 또 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 유치한 건 다 다른 거죠. 유치한 건 처음 안 들어왔던 걸 들어온 걸 유치한 거고요. 예. 그거는 증설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이분이 저 국문과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유치하고 증설은 다른 겁니다.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도 일단 또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해야 되니까 또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쏟아지는데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청렴도가 또 꼴찌였다 이런 주장도 펼쳤죠. 2018년부터는요 국민권익위에서 순위도 안 매깁니다. 안 하잖아요. 예, 안 하는데 어떻게 꼴찌가 나옵니까? 이게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정말 무시도 많이 펼친다는 아니,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말을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요. 예? 꺼내 주십시오. 아니, 자, 같이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들 한번 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보면 레스토랑 형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도 예. 음악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음악을 틀어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가라오케 말씀하십니까? 예, 가라오케보다는 좀 라이브 이제 카페 라이브 같은 카페 걸 같은 말씀하시는 데죠. 거죠? 예. 아니 보수 쪽 인사들의 강남 청담동에 있는 점오 룸사롱 이게 우리가 예. 뭐 점오라 그래요. 전문적인 예, 용어로 예, 점오 예. 룸사롱이 터지니까 그런 게 거기는 있습니다. 허가가 단란주점이라 그러는데 거기 허가 단란주점은 허가가 단란주밖에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추가로 용접 허가 안 나는 곳에 가가지고 술 먹은 예. 사람은 그건 단란주점이라 그러고 그걸 또 대신하려고 된 게 라이브 카페를 갖다 대신해갖고 이재명 후보 여기도 가봤다. 아니 그러면은
술이 무슨 금지 음식입니까? 술이 마약입니까? 아니 심지어 그 라이브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홍보 문구도 이런 거 다 나와 있지만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간도 바로 전혀 되어 있다고 나와 터칭 있어요. 공간이 지금 바로 아니고. 핸드폰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가족 그럼요. 연인들 모임하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런 데 예. 아니니까. 근데 라이브 카페. 근데 지금 이기현 판사가 간 데는요. 예. 안에 마담하고 전화하면 문도 안 열어줘요. 아, 그 멤버십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거기를 어떻게 비교를 한다고 그래?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속된 말로 그런 건 그래 생각하는 비교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룸사롱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업무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룸사롱이 안에서-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렇죠. 플러스해서 실정법이 위반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부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지금 내란 예.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그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렇죠. 건데 완전히 그렇죠, 본질을 지금 그렇죠. 꼬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 50대 이상 뭐 룸사롱 안 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본질을 흐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이 알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요. 누구하고 갔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술값을 네. 누가 예, 냈고 누가 얼마나 냈느냐. 어느 냈고, 시기에 누구와 그리고 거기서 그 사진까지 찍을 정도면 몇 번 갔냐? 그렇죠. 업무 그, 관련성이 있냐? 그 안에서 삼겹살 먹을 정도면 엄청 많이 갔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고객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겁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한 재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국민들은 이겁니다.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억지스럽게 또 이재명 후보와 엮어서 심지어 그 라이브 카페 건을 가지고서 엮는데 참고로 얘기하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라이브 카페는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수 전직 그렇죠. 가수 예. 출신도 오셔서 노래 아니, 부르고 그렇죠. 하고 예, 그 안에서 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예인 라이브 카페는 친구들끼리. 저도 어릴 때 가족들이랑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저도 자주 갑니다. 산 예. 같은 데 뭐 가면은 산 근처에 라이브 카페 많이 있고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거의 아니 전 그걸 가지고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억지까지 부리는구나. 물타기 하는 갈 거죠.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주시죠 변호사님. 이 예. 앞서 얘기하셨던 예. 그 청렴도 꼴찌라고 했던 부분들. 예, 이런 그러니까 식의. 아무튼 이게 명확히 지금 우리 부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들어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예.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뭐 의사실 얘기하면 결국 공직선거법상 뭐 낙선 목적 낙선 목적 허위 예, 250조 예, 이하 예.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제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처벌로 예, 이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자 여튼 지금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짚어봤지만 입만 열면 뭐 청렴이네 뭐 깨끗한 손이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구보다 청렴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더러운 손이었다 라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걸 보게 되면은 공적 권한에 대한 걸 사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 이미 지금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후원자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진실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의식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전 투표가 곧 다가옵니다. 네, 다가옵니다. 예. 네, 5월 29일과 5월 30일 양일간의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이날이 주말이 아니에요. 평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5월 29일, 30일 아셔야죠. 목금이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아실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전 투표일이 이때 한다라고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직도 예, 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예,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예. 딱 제가 한 30초만 좀 시간 아, 가질게요. 네네 말씀하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는 그 민주당 후보와 예.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아, 예, 맞습니다.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대결도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도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과 그다음에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헌정 수호와의 네. 관계에서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일 있지 않습니까? 그날 헬기에서 그 무수한 군인이 서울에 투입돼 가지고 노사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일부를 백령도 싣고 가고 일부를 어디로 싣고 가고 한번 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서울은 온 거리가 피바다일 겁니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은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정말 그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막았던 우리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갖다가 6월 3일까지 절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주셨던 예. 것처럼 결국은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그리고 국민과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내란을 막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또 척결하는데 종식시키는 데 총보다 있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빛의 혁명은 여전히 지속 중이고 내란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무거운 인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전투표 주변에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일정에 오해가 없게 꼭 많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